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전장부터 제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이버가 개파락을 거의 2% 가까이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재 개파락을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띄우면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분명 상승이 나와줬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상승이 꽤나 크게 나와줬고, 4% 가까이 상승이 나옴에 따라, 야, 이게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 가짜 상승 확률이 크다. 지금 미국 시장이 막 나스닥이 12%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수가 6%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절대 호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호재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를 앞으로 끌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아닌 단기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이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5대씩 맞아. 아, 30대씩 맞고 시작하자. 이러면 당황하죠.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했어요. 다음 달부터니까 준비해. 그 학생들이 긴장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건 또 너무한 것 같고 그래, 20대 25대는 너무하고 10대씩 맞자. 10대씩만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와, 우리 선생님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환호와 환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 우리가 근데 왜 맞아야 되는 건데, 10대를 맞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전날 유예라는 생각이 유예 25% 관세 유예, 뭐 35% 관세 유예, 세 달간 90일간 유예를 한다. 그리고 세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보편 관세 10%만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없던 게 생기는 거고요. 결국 이것도 악재인 거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현재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게 올라갈 만한 호재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 장중에는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테슬라 지금 다 같이 마이너스 10%, 8%, 7%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죠. 아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고요. 결국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현재 흐름을 보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네이버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 혹은 카카오에 대한 개별 재료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보다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최근 이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일단 하락했던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잠깐 올랐을 때 막 정리하고자 하는 이런 매도 심리가 커지는 거고 시장은 현재 공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꼬리가 달렸던 이유는 트럼프가 갑자기 나와서 주식시장 하락은 내가 보진 못했다. 이거는 구라죠. 이거를 뭐 자기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자기가 아직 시장은 보진 못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고 중국과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양국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 관세 첫 거래가 매우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측 입장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CPI 물가 지수가 있었는데 사실 예상치를 하회 그러니까 예상치가 2.5였는데 2.4%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지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CPI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 물가 지수는 이 관세가 아직 적용이 안 된 거고 지난달 물가 지표는 현재 이 관세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수는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 중국과의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중국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중국 유명한 꽤 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인데 이美国 关税政策打击国际经济라고 하면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라는 지금 내용이에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全球经济 影响 지표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 CIO 리사 샬렛이죠. 리사 샬렛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5% 정도는 더 치솟을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되어 가면 약 2026년 3월 달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정말 안 좋은 내용이 모건 스탠레에서 나왔고 또 PGIM
지금 채권팀이죠. 채권팀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2.2%에서 1.5%로 지금 하향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내용들이 계속 비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GDP 可能要再下降一个百分点 하면은 이제 GDP가 1%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중국이 물론 중국에게도 더 큰 영향, 중국도 경제적으로 볼 때 영향이 있다, 안 좋다. 하지만 미국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저 자세로 갈 이유도 없고 앞으로 이 미국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미국은 우리에게 저 자세로 다가오는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이런 강경 정책, 보복 정책을 해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 자존심 센 트럼프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눈치 싸움에 따라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카카오 들고 있다 하더라도 네이버 차트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네이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통주를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네이버는 작년 9월부터 해서 이 추세 하나가 임펄스로 끝이 났어요. 임펄스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이 뜰 때 가격은 상승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RSI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브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20%의 확률로 그냥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 그리고 예전에 지지와 저항을 했던 이 매물대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저점 밑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RSI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점은 깨지지만 RSI가 올라가는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선 꽤나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카카오도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세를 저는 단기간에 지금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각수렴 형태가 저는 아직 깨진 게 아니라 보고 있고요. 이 삼각수렴 형태가 깨지려면 여기 전저점을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전저점 라인까지는 한번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 시장은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 월가 증시에서 나오는 격언인데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경제가 안 좋아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왔다가 또다시 하락한다는 건데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앞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 기술적 반등은 꽤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더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야 저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생기는 거지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설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어설픈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털리면 안 되는 구간에서 괜히 털리게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영상으로는 계속 또 실시간으로 찍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적절한 타점, 시장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네이버든 카카오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네카오 여러분 네카오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저에게 문자 밑에 있는 번호로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스스로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 이렇게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다양한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 뭐든 괜찮으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좋은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거고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들의 결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